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개헌 쟁점 투표 항이에요. 1번, 성생활과 생명 재산권권,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주거 공간이 명시되어야 된다.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권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 고르시든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기타 더 좋은 의견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까 손가락 표시 있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요거에 투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고, 세 번째 없으면 쓰시면 저희가 취합할 거예요. 자, 요거 그 책자를 이렇게 표시해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교육권 아까 쭉 했죠? 교육권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거 참조에 좀 고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장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은 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노력해야 되며,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헌법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쟁점 투표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권.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 인간대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대통령 발의안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모든 국민은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대통령 개헌안은 이건 언급도 없습니다. 요즘 좀 중요해서 제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핀란드에서 실험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장시급도 2,000명에다가 월 7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취업 기회도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취업을 찾으러 다녀요? 아니면 그냥 돈 있으니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일어나고 놀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더 벌려고 그래요. 연면서. 예, 지금까지 결과는 더 버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제를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에서 오송운동이 집권하면서 기본소득제를 약속을 해서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지었어요. 그 해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쭉 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결론은 기본소득제를 주면 더 열심히 일한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한 군데 있는데 해남에서 농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액수가 작긴 한데 연 60만 원인가 지급을 해요. 어쨌든 시작은 한 거죠. 이것도 이렇게 투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평등 차별 금지. 이거는 옛날에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바꿔가지고 굉장히 길죠.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취업을 추가했어요. 저희는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 형태 등을 추가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이제 아직 문제가 되는 조항인데, 오늘 오다 보니 광화문에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광국회 가면은 성평등 조항을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조항이에요. 여기서 성평등을 얘기하면 그 동성애 있죠. 동성애까지 허락하는 거가 된다. 그래서 아주 극렬히 기독교 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요거는 그래서 분리해서 성평등권을 따로 띈 거예요. 현행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 발의하는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을 냈더니 여성단체에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우리 편 아니다. 열심히 싸워서 바꿔놨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주장한 게, 여성 안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이고,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 사회적 지혜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장은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헌법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이걸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밀수 생기고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거가 안 들어가면 이건 개헌이 아니다 아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투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회자 약자 보호 권리는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별개 정어로 띄었어요. 그래서 노인, 장애자 쭉 해서 다 항목들 따로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건 없는 조항인데 국가유공자, 공익유공자, 민주공자의 예우 조항. 현행은 국가유공자하고 상위군경, 전몰군경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다가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그 다음에 의사상자까지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만들어놨고 대통령 발의안에는 저희가 반영돼가지고 의사자까지 들어갔어요. 의사자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예, 옳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국가유공자는 옳은 일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상위군경, 전몰군경은 분담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들어간 거여서 저걸 가지고 사회적으로 실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해도 그걸 보상해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죠.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상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 민주화운동 유공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까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지하철에 사람이 깔렸는데 그 지하철 타고 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길거리 가다가 여자 막 폭행하죠. 그걸 가만두고 가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취급을 한대.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막 개입을 해서 사회적을 실현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게 그런 거를 헌법에 집어넣어서 의사상자를 더 고양시켜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특별히 내는 거예요. 두 번째, 개헌안에서 두 번째, 경제 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강화. 아까 얘기한 민생복지 양 개선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 자, 첫 번째가 사회경제 자문회의인데 이게 현재 헌법에도 있어요. 이걸 좀 고쳐가지고 지금처럼 국가 경쟁이 심하고 이게 막 복잡할 때는 그 경제관을 특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그 목적이 현행헌법에는 그 국민경제 발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하여 하는 걸 집어넣어서 아예 목적이 그 사회적 경제적 그 국가를 지향하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토지공개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토지공개념을 집어넣자라고 얘기하고 이건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좀 구체화시켜서 국가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 기타 특별한 재산적 부담을 과할 수 있다. 이거는 누진세 하자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그 토지 보유세가 한 1%예요. 우리는 0.28%예요. 그래서 우리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확대할 경우에 법인세가 10조, 가계세가 40조, 그래서 무려 그 50조의 돈이 거쳐요, 세금이. 그럼 그 돈 가지고 그 월급 있죠. 전 국민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걷어서 이렇게 주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투표하게 돼 있고, 부족하시면 쓰시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동의임금 이건 다 아시죠? 그 대통령에 다 들어가서 특별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현재 비정규직이 그 정규직이 69%를 받고 있어요. 여성이 63.3%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업 지역경제 보호 육성 강화 대통령 발의안에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존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 등 해야 된다. 수급계들도 농어민 가격을 안정한다. 이 조항은 농민들은 최저 농산물 가격제를 보장해야 된다. 최저임금제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길게 했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금산분리 원칙, 한국헌법기관이나 이거 현행헌법 대통령 발의 없어요. 금산분리 원칙은 최근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그 인터넷 은행 할 때 이제 풀어준 거. 금산분리는 은행까지 재벌이 가지면은 은행에 저금한 돈은 누구 돈이죠? 국민 돈인데 재벌이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막자고 금산분리 하자는 거고, 그걸 헌법에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집어넣자고 주장하는 거고. 일단 납세 의무.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납세 의무 다 그 하고 계시죠? 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그 날라올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안 좋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다가 뭘 집으로 바꾸려고 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재산 및 소득이 다가왔던 누진세의 비례에 따라 납세 의무를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한 300만 원 벌어가지고 세금은 얼마나 내죠? 300만 원에 10% 한다고 치면은 30만 원 내죠? 근데 재벌은 그 300억을 벌면 10%는 엄청난 수죠.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확 바꾸더라도 누진 가서만 하더라도 상당히 풀수가 있기 때문에 누진을 주자는 거고, 거기다가 세금 포탈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직에 취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강제 조항을 집어넣자는 거. 이거는 여기 계신 조정차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아니에요. 자, 지루한가요? 빨리 할까요? 징벌적 소유부담성 책임. 요거는 현행헌법에는 민법밖에 없어요. 민법 등이 약해요. 조항이 한 300인가 물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가습기 사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분란 사건, 그런 경우는 징벌적 처형을 한다고 치면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독일 있잖아요. 독일에서 여자 성폭력한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SNS에 올렸어. 근데 그게 발견됐어요. 그걸 국가가 그거를 회사 보고 지우라고 이제 통보를 해. 한 달 내에. 근데 안 지우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벌금이 억대가 넘어, 100억대가 넘어요. 그걸 다 부과할 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최대 실수는 3배. 그러니까 300 불려면 안 하고 돈 버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징벌적 조항을 헌법에 도입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이에요. 일단 과학기술 정보인력 개발. 이거는 현행헌법에는 그냥 과학기술을 경제로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 지금 대학 거의 막 폐영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하는데 경제만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을, 인문과학기술을 더 활성화시키는 업과까지 못 박자하고 되어 있고,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국가에서 대통령 소속하러 그런 걸 두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자. 이런 취지예요. 자, 근데 개헌 이제 세 번째, 자유권, 참정권 확대. 간접민주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거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초로 우리 나라에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그 4.19 혁명 도서관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이기붕이 있었죠. 이기붕이 지가 당선 되려고 그 선거운동 제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탁금지도 만들고 저렇게 못하도록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싹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상의 자유를 집어넣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집어넣는다고 쳤는데 대통령 발의안에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없다고 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재헌헌법에서 사상의 자유를 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유진호 박사가 뺐어요. 그걸 보고 유진호 박사가 보수주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친일파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발의안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놈의 문재인 정부는 이게 진보 정부예요, 보수 정부예요? 보수. 예, 보수 정부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뺀 걸 보면. 그래서 저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넣자는 거예요. 아까